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년 반 동안 남북관계는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고 있으며 한미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파탄지경인 한일관계는 좀처럼 돌팔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도 불협 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 실패와 부작용의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려 펴지고 있는 현실 속에 집값만 올라가고 있으니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리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수장들이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제 강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정부가 들고 있는 마지막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을 보이면 거래에 대한 조사나 세제, 금융상의 대책, 분양가 상한제 추가 적용 여부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도 부동산 과열 기대를 잡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들, 강력한 대출 규제와 세금 규제에 대한 아이템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항상 해왔듯이요, 늘 부동산 규제와 완화, 규제 완화 정책인 스폰지 게임을 되풀이했습니다. 즉 미래를 예측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정책이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만 LTV가 지금 40%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이제 강력한 대출 규제를 한다면 조정 대상 지역과 비규제 지역까지도 LTV를 적용하지 않을까, 또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또한 정부가 세금 규제를 해본들 불을 보듯 뻔합니다.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지방세 아니겠습니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그런 방안들, 또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을 좀 더 올리는 거, 이런 것 정도가 세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가 말이죠,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요, 정부에서 손쉽게 건드릴 수 있는 게 바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라고 보는 겁니다. 양도소득세는 아무래도 말이죠,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아마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비싼 집값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들고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국토교통부가 크나큰 실수를 좀 범한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말이죠, 지난 11월 8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어요. 그리고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전 지역은 말이죠,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시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제가 되면은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지 않고 일반과세하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이 몰리다 보니까 집값이 폭등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부산이 과열됐습니다. 또 자고 나면 2천, 3천씩 올라간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참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산에서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함으로써 다주택자들이 세금 중과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1세대 2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하면 10% 중과하고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면 일반 세율의 20%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해버리니까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몰리는 겁니다.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말이죠. 최근에 집값이 오른 것을 생각한다면 현금 부자들은요, 세금 그렇게 신경 많이 쓰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가 2천만 원 나왔는데 인상돼 가지고 3천만 원 나왔다고 해서 그들이 뭐 신경 쓸 것 같아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집값은 매덕이 올라갔는데요. 팔면 이익이 생기는데 시세 차익을 많이 보는데 1,000만 원 종부세가 인상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지난해 말이죠. 9.13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최고 3.2%까지 올리는 등 강화 방안은 지난해 말에야 일부 조정돼 겨우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1년 만에 종합부동산세를 또 추진한다면 조세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부딪힐 공산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 정치권의 시각입니다. 사실은 양도소득세 인상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지금 일반 세율의 1세대 2주택자는 10%를 중과하고 2주택자는 20%를 중과하지만 뭐 15%에서 또 30%로 이렇게 더 중과할 수 있도록 뭐 소득세법을 또 뭐 개정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마 재산세 인상시키는 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올해 공시가격이 공시지가가 많이 인상돼 가지고요. 재산세라든가 종부세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 세율도 인상됐지만 공시가격 인상으로 사실은 재산세라든가 종부세가 세금 부담이 좀 가중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마 재산세는 재산세는 지방세법인데 좀 개정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3년 이내 양도하면 세금이 없는데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인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런데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한다 하더라도 세금이 별로 없어요. 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 적용해 주기 때문이죠. 만약에 3년에서 4년을 보유하게 되면 양도 차익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24% 공제가 되고요.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고 양도 차익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80%까지 공제하기 때문에 이익 생긴 양도 차익에서 80%까지 공제하면 어마어마한 공제입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게 되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는데 그 소득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9억 원 초과분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약에 80%까지 공제하는 것을 뭐 40%라든가 최장 60%까지 이렇게 공제할 수 있도록 또 소득세법을 개정시켜서 이렇게 1세대 1주택도 양도소득세를 강화시킬 수 있는 또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이죠. 이미 밝힌 자금 출처 조사에 이어 전방위적으로 세무조사로 옥죄기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집값이 올라서 세금이 인상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다주택자들은 뭐 워낙 재산이 많으니까 소득도 많고 재산이 많으니까 피해가 없지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중산층들입니다. 그 중산층들은 소득이 한정되어 있고요. 각종 세금이라든가 공과금 등 지출 부담이 크다 보니까 소비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그들의 아울러 삶의 질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대출을 받지 않고 집을 사는 강남 부자들이 제일로 두려워하는 것은 세무조사입니다. 투기 수요를 잠재우고 억제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남 일부에서 말이죠. 자금 출처 조사를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매매를 취소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정부도 투기 세력들의 자금 출처 조사와 세무 조사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이렇게 부동산을 투기하는 그런 투기 세력들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서민들이 그래도 희망을 갖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런 신혼부부들이 젊은이들이 말이죠. 취직도 어렵잖아요. 설령 취직이 된다 하더라도 결혼을 포기해요. 결혼 포기하니까 역시 출산 포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역시 내 집 마련 포기입니다. 그러면 인생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것으로 M4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슴 아픈 일인데요. 정부가 말이죠. 예측 가능한 그리고 일관성 있고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